한국에서 호주로 전학을 온 준호는 처음에는 그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언어 때문에 매일 긴장되었지만 한국에서 다져온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호주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반 친구들이 준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특히 베트남 출신 친구인 리는 준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리는 준호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외국인 친구였기에 준호와 쉽게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수업을 같이 들으며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학교의 모든 학생이 린에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교실에서 린이 몇몇 호주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린의 영어 발음을 놀리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린은 그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할 뿐이었는데 이런 무례한 말을 들으며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는 것 또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린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준호는 다가가 린의 곁에 서서 호주인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왜 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놀란 학생들은 준호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단지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기에는 린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잖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왜 장난이 될 수 있겠어? 준호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린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다 그렇지 뭐. 너희들도 돌아가면 그만이잖아. 그 말에 준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린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서로를 괴롭히거나 비웃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작아 보이게 할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더 강한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발표를 통해 준호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적응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준호의 발표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은 학생들은 준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발표가 끝난 후에도 반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준호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교실에서 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전에 린을 괴롭혔던 호주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내 발표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린에게 사과하고 싶어. 린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린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린은 용서의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에는 화해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린을 괴롭혔던 학생들은 준호의 발표와 그의 태도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날 이후로 린을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린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며 호주에서의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게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출신의 레이첼은 어릴 때부터 음악과 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K-팝을 접한 이후로 그녀는 한국에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녀는 K-팝 댄스 커버를 연습하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꿈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그런 딸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레이첼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레이첼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한국어도 서투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K-팝 오디션 정보와 연습생 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K-팝 오디션 경쟁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을 몇 번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낙방하면서 레이첼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열심히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소기획사에서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사 대표는 레이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와 계약을 맺겠다고 했고 레이첼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후 연습생 생활은 고되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 춤과 노래를 연습해야 했고 때로는 새벽까지 스케줄이 이어졌습니다. 대표는 이 과정이 데뷔로 가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말하며 레이첼을 독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미국에서 떠올 때부터 마음먹은 다짐을 잊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사는 레이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인 교육비와 장비 구매비를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데뷔가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사의 말을 믿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습생 생활이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획사의 요구가 점점 더 지나치게 느껴졌고 레이첼은 금전적인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은 다른 연습생 친구인 유나에게서 기획사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사가 실제로는 데뷔시키지 않고 연습생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레이첼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사에서 받았던 약속과는 다르게 데뷔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전혀 없었고 대표가 요구하는 금액도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기획사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 조사 끝에 레이첼은 이 기획사가 수년간 여러 연습생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며 데뷔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그제야 기획사가 자신의 꿈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레이첼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꿈을 이루겠다고 먼 타국까지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자 부모님은 크게 걱정하며 그녀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결국 기획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기획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많은 돈과 시간을 잃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몇 달 후 레이첼은 한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이전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레이첼은 최종 오디션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획사는 연습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이곳에서 꿈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새로운 기획사에서의 연습생 생활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공정한 평가 시스템, 그리고 연습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덕분에 레이첼은 더욱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 팬들과의 소통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연습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사에서도 데뷔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기획사는 연습생들에게 데뷔조라는 최종 목표를 주었고 연습생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레이첼은 미국에서 온 외국인 연습생이었기에 더욱 부담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을 동력으로 삼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오디션 전날 밤 레이첼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기 기획사에서 당했던 고통과 좌절, 새로운 기획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기쁨, 그리고 팀원들과의 소중한 우정 등 모든 순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레이첼은 그동안 자신이 이겨낸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당일 그녀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노래와 춤 모두 그녀의 혼신을 다해 연습한 결과가 돋보였고 심사위원들 역시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데뷔조에 선발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데뷔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응원해 주던 동료 연습생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고 기획사 관계자들도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이첼은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법, 무대에서의 표현력, 팀워크 등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데뷔 이후의 활동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